지금은 또 미로 들어오셨네. 또 다른 걸로. 안녕하세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갖고 계신가 봐요. 저희가 모르는. 이거 공급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진짜요. 박영이 생략된 거예요? 박영인데. 아니, 이게 지금 다른 주소로 또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게그 정민님의 그 다양한 모습 중에 그냥 한 개인가 봐요. 정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유. 하느님 혹시 매일 바쁘네요. 어떻게 원장님이 오늘 2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뭐 사드려야 되는데. 뭘 해? 아, 방송하고 녹취요? 네. 박영민님 녹취 안 해보셨어요? 클로바노트. 녹취는 제가 할게요. 그냥. 아, 아니 그러시네. 근데 녹취를 하면요. 그걸 예. 꺼야 되잖아요. 끄는 걸 잊어버려요. 아, 그래가지고 뭐 계속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 예. 꺼야지. 그때서야 또 끄는 거예요. 알람을 맞췄나요? 아, 근데 녹취는 핸드폰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클로바노트에 대해서. 그러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유 대표님. 아, 제가 알람보다 더 편하신가 봐요. 알람 귀찮아요. 예? 알람이 제일 그래도 부담이 없어요. 근데 우리 수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무조건 50분이면 끝나야 돼서 요 채널 가지고 9시부터 또 저거 해야 돼요. 뭐 하세요? 비전 포럼 강의. 오늘 강의하세요? 예, 예. 근데 이 채널에서 해요? 예, 이벤트 걸어놨잖아요. 저기에다. 그럼 저도 안 나가도 되겠네? 예? 저도 거기 회원이에요. 예, 그거 여기 계속 계셔도 되죠. 아, 아, 예. 계속 있어도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 대신 이제 그 이벤트 참석은 눌러 놓으셔야 돼요. 영미 씨도 회원이거든요. 예. 그만 나가면 돼요. 네. 예? 근데 원래 줌에서 하는데 어떻게 오늘은, 아니에요. 줌에서 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아니, 요것만, 월요일 저녁 프로그램만 여기서 해요. 왜냐하면 줌에서는 그 참여하신 분들이 자유롭게 자기 화면 발표하고 이게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에 유 대표님이 맡으셨어요? 뭐를? 월요일 저녁 9시부터 9시 50분. 예, 예. 저는 거기를 카톡 읽지를 않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랐네. 예. 여기 있어야지. 나도 붙어 있어야지. 어, 저는 나가야 돼요. 선생님은 나가셔야죠. 왜요? 고민해서. 왜냐면은 그게 정규 회원이 있어요.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도 계셔도 됩니다. 안에 그룹에, 어. 그룹에 가입만 하시면 돼요. 지금이라도. 그럼 네. 주소 하나 올려주실래요? 우선은, 이벤트 주소부터 먼저 드릴게요. 이벤트 참석 안 하고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그 토론에다 발제해 주시면 돼요. 네? 이벤트 주소부터, 지금 이벤트 주소 갔어요. 여기에. 네, 이벤트, 참석하시고, 공유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에 발제. 이렇게, 요거 해주시면 돼요. 세 가지. 그리고, 예. 필요로 하는 거. 내가 강사 생활을 하거나 코치로 생활할 때 아쉬운 부분 있잖아요. 지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 이런 것들을 거기다 적어주시면 참고를 해서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들어갔더니 그룹 가입 안 되신 분은 그룹 가입 하시도록 주소 보내드렸어요. 이 두 개만 처리하시면, 그러면 참여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 주소도 아예 드릴게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룹 가입 먼저 해야 돼요? 그거 아무 순서나 하셔도 문제 없어요.
들어가는 문이 없어. 그냥 되는 대로. 근데 이벤트가 원래 우선이기는 해요. 일단은 이벤트 참석 누르면 오늘은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요, 저건 그룹 가입은 하셔야 돼요. 원래 그 이벤트 그룹 멤버 참여라고- 대상인 게 원래 맞는 거니까. 이벤트 참여라고 해도 지금 디지털 분과 화상 회의라고만 나오거든요. 예, 예. 그 화상 회의를 눌러요? 아니요. 화상회의만 나온다 그러진 않는데 그쪽 주소가 있어요. fuvision.kr이라고 하는 주소. 그 주소에 들어가면 하단에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지금 가입하실 수 있게 주소 드릴게요. 네, 주소 드렸어요. 그 오픈 채팅방에 가입해서 짧게 가입 인사 남기시면 돼요. 한두 줄 정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력 건강교실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강사들의 건강관리 이런 주제로 생각하다가요. 또 타이틀을 한번 강사의 직업병 뭐 이렇게도 무방할 것 같아서 한번 바꿔봤는데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두 개를 영상을 보냈는데 우선은 강사들에게 직업병으로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한 분씩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 대표님? 제 경우는 다른 것보다 우선 무릎이 저는 원래 조금 옛날에 무리를 좀 했던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심할 때는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거의 못 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일 강의일 때가 있잖아요. 또 중간에 시간이 있더라도 뭐 강의장 이동하고 막 이러는데, 예, 근데 앉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정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뭐랄까, 뭐 천근만근이 아니라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완전히 어디 딱 저기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자동차 온열 시트 있죠. 네네네. 자동차 온열 시트가 몸살기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힘들 때 저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덥거나 저기에도 아예 켜놓고 그러고 있으면 그냥 좀 전달 몸이 안 좋았으면 이제 그렇게 갖고 켜고 운전하고 도착할 때쯤 되면 그냥 강의할 정도 컨디션 나오거나 그러니까 몸살 같은 게 나 있을 때 또는 동일 이렇게 했을 때 돌아올 때 또 그렇게 하고 적절히 저기 하면 그냥 이게 될 정도. 그래서 시트가 온열 시트가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오래 서 있다 보니까 신발, 발목, 무릎 이런 게 이제 저는 영향이 좀 있었고 자세는 제가 그렇게 막 저기 한 건 아니어서 오히려 괜찮았어요. 크게 그거 갖고 문제가 안 됐는데 목은 약간 저기에도 가수가 아니니까 약간 좀 목소리가 삐자리가 나도 그것까지는 감당이 되는데 간혹 이제 연감이 계속 돼가지고 아예 목이 가버릴 때가 있으니까 목소리가 안 나올 때 거의 예 그럴 때는 정말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럴 때 고생을 조금 했죠. 근데 목소리가 약간 듣기 안 좋은 상태로 해서 그러니까 강사에 이거는 못 찍겠지만 강의는 겨우 되는 그런 정도 선까지는 사실 한계였고 목소리 저기 컨디션과 그다음에 무릎 대략 그 정도가 저는 제일 신경 쓰였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면이나 이동이나 이런 거 일정이 너무 막 힘들 때 이렇게 수면 컨트롤하는 거 그게 그리고 계속 밖에 나가서 자는 일정도 있잖아요. 이동 순회 강연 같은 거 하고 이럴 때는 잠자리가 계속 바뀌니까 좀 그렇다 해서 제가 못 자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피로가 누적되고 장소 바뀌고 그러니까 피로가 잘 안 풀리는 그 정도 선일 때는 좀 있었어요.
쓰기. 네, 일단 알겠고요. 공인수 원장님은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을까요? 제가 뭐 어떤 뭐 강의나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진료를 하면 자세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 있는 자세다 보니까 보통 치과 의사들이 목 디스크라든지 팔 이런 데 좀 장애가 많이 오고 무리가 많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풀어주고 하는 방법, 그거를 나름 이제 터득해서 움직이고 있고, 옛날에 이제 제가 옆에서 경험한 거는 이제 아내가 약국을 할 때 하루 종일 서 있잖아요. 지금은 뭐 시간이 많이 줄었지만 옛날에 7시부터 뭐 10시까지 이렇게 근무할 때 그때 같은 경우에 이제 다리가 많이 붓고 아까 이제 동영상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때 이제 다리가 붓고 정맥류가 생기고 힘든 거 그런 거를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했었던 그게 기억이 나고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그냥은 안 되니까 저녁에 잘 때 발 위로 올려놓고 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런 도구를 가지고 이제 마사지 해주고 풀어주는 거. 그래서 그때 제가 발 마사지 이렇게 자극도 받고 그 다음에 이침이라든지 또 이렇게 펌핑 운동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요즘도 뭐 힘들다 그러면 그냥 요거 하나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다리 같은 데 풀어주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일들 계속 하는 거 뭐 그런 정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야기 나눌 치료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영미 선생님. 네, 강의하면서 강의 교수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저 자신은 특히 목소리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목 관리를 좀 하는 편인데요. 흔히 노란 계란 노른자 먹으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충분히 이제 수분을 많이 입으로 이렇게 삼키는 것보다 조금 물을 튀기는 정도로 삼키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사이면 책 한 권 정도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이면 목소리 관리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목소리를 조금 더 전달하기 위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법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교수님들이 하지 말라고 갑자기 큰 소리를 내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잠깐 귀를 쫑긋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것처럼 제가 살짝 틈을 줘서 말하는 방법, 그리고 말의 리듬을 타서 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조금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더 도레 미까지만 제가 강의할 땐 그래요. 높이지 말고 도레 미 안에서만 이야기하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희 지금 강사님 중에서도 여기 안에서도 벌써 이제 목이 많이 아프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나의 목소리도 소중하니까 잘 관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순자 선생님. 저보고 하시는 소리 같아요. 오늘 앰플을 충전을 전개해서 중간이 아니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5초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오후 수업 때 앰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충전을 못 해놔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수업이라 희망적인 메시지나 그런 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순간 제가 작직한다 그럴까요? 어르신들 눈빛이 가만히 어떠한 행동이 없으시다가 제 말씀을 듣고 눈빛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러면 거의 작직하죠. 그냥 뭐 제가 아닌 행동 어르신들과 같이 함께 하다 보면 목소리가 이렇게 가요. 그리고 마이크로 해더라도 이 목소리가 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이 제 앞에 있기 때문에 소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방법이 좀 있으면 간혹가다 이제 제가 목을 쉬지 않게 하려고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제 순간 생각이 날 때 좀 이렇게 강약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90%가 안 되더라고요. 예, 어쩌다 한번 뭐 제정신이 날 때 그 목소리 좀 아프게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많은 일이 좀 그렇습니다. 그 다리 스튜디오하고 달라가지고 그 강의장 구성 따라가지고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강당 같은 데서 하잖아요. 근데 음향 장비 안 좋다 그러면 그냥 째까닥이에요. 예, 맞아요. 그런 거고 이 천정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때 진짜 고생해요. 천정이 열려 있는 곳, 야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야외 강연 같은 거 깜빡저기 음향 장비 안 좋으면 그때 진짜 미치는 거예요. 예, 짧은 시간도 못 버텨요. 상당히 목소리 좋다고 하는 사람도.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대상 따라서 지금 이순자님 같은 경우는 연령대 높으신 분들 상대할 때는 진짜 예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게 되는 자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해됩니다. 그 강의하고 제가 카페를 했었잖아요. 카페는 몰라요. 5년 동안 했는데 어머. 제가 무슨 카페 하셨어요? 레몬 수리차를 좀 잘 간 거예요. 어머. 혹시나 오프라인 다음에 만남이 있으면 먹고 제가 시간을 좀 싶어요. 내서 한번 목에 좋은 차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랑 지금 무슨 관련이 있어서 잠깐 말씀하시다가 차를 그냥 네. 다리는 불편하지는 않으시고요. 뭐 서서 강의하실 때. 저희는 이제 다리를 계속 움직이고 맞아. 어르신들랑 같이 움직이니까 네. 거의 저 같은 시니어 이렇게 강사들은 최소한 같이 이제 전복시켜서 하니까 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건강, 목소리를 좀 이렇게 좀 만나자고 근데 그 뭐지 가만히 서 있는 거 이게 네. 제일 무릎에 더 안 좋대요. 그렇죠. 네. 그게 더 안 좋고 네. 차라리 짝다리 있잖아요. 이게 보기는 안 좋은데 짝다리 한쪽 짝다리 하다가 또 반대쪽 짝다리 하고 이게 다리는 더 낫대요. 근데 이제 저는 그나마 좋은 게 실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강연을 하더라도 일부러 무대 위를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해요. 시간이 긴 시간이니까 짧을 때야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예, 근데 약간 움직이면 그럼 그게 무리가 덜 가고 한 자리 딱 지키고 서가지고 정자세로 긴 시간 보내는 거 그게 제일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마 입을 때는 짝다리를 하는데요. 바지 입을 때는 이미지 잘 안 해요. 예, 어렵죠. 그때는. 치마 입을 때는 단쳐지거든요. 예, 그거는 하시란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이야기만 그런 게 하고. 있었어요. 예, 움직이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훨씬 나중에 보니까 더 낫더라고요. 몇 시간씩 해도. 근데 저는 저기 강사들이 고정된 자세에서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동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프로 같아요. 학생들의 그 어떤 시선도 좀 움직임이 있게 하고 또 뭔가가 학생들 아예 그 사이로 들어가서 확 뭔가가 이렇게 좀 집중을 시킨다 그럴까요? 소통이 더 필요함 되고. 없이. 그래서 가능한 한 강사는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무선 마이크 때는 이게 괜찮은데, 그렇죠. 무선 마이크. 예, 근데 유선 마이크 때는 이 행동 반경이 그거에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도 예, 유선 마이크도 엄청 길어요. 한 처음부터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긴 데만 다니셔서 짧은 데는 또 짧고. 예. 아니 저는 이제는 초창기 강의할 때는 좀 부끄럽고 쑥스럽고 해서 사실 그 경직된 자세에서 이렇게 한 곳에서 그냥 힘들죠. 얼어가지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무대를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강의하는 게 좀 더 그 사람들한테 전문가 뭐 이런 이미지로 비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김종성 선생님, 대표님,
어떻게 강의 많이 하셔요? 머리 너무 귀여워요. 강의는 뭐 많이는 안 하는데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하면 불편하셨던 거. 하고 나면은 항상 땀이 너무 많이 나요. 땀도 많이 맞아. 가설로 있어요 몸이.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되나 봐요. 이걸 왜 강의한 사람들이 너무 참 힘들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뭐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안 하는데 가끔씩 할 때가 되면 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게 저도 모르게 긴장을 많이 하나 봐요.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물 같은 것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마셔야 되는데 물도 안 마시고 하나 봐요. 그냥 그래서 하고 나면 항상 조금 엄청 그 체력적인 이제 너무 이제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 자체가 많이 하는 것도 한 3시간, 3시간 정도, 한 3, 4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 에너지가 다 빠지더라고요. 근데 하루 종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와, 저런 분들 너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강의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이제 좀 배워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특수자에서 이제 여성 1.3kg 인정분 8시간 강의를 처음 갔을 때 강의자 30, 40대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20시간을 가도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완벽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그게 대해서 코치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많이 앞에서 연습 진짜 많이 했네요. 숨이 막 갔다 마를 정도로.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숨이 말려고 내가 두렵고 막 이런 거는 내가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이 진짜 그렇게 살짝 그냥 연습밖에 없더라고요. 하다 보니 연습할 때 하고 또 틀리게 또 잘할 수 있었어요. 우리 교수님 고마워요. 연차 쌓이면 눈물하게 되네요. 교수님 고마워는 개인적으로 해주셔야죠. 잘못했습니다. 또 혼내주시고. 네. 저도 잠깐 얘기하면요. 저는 사실 8시간 강의를 했거든요. 최근에. 태국 가기 전까지 8시간 강의했는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뭐냐면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18 강사 뭐 몇백억 그런 아주 유명한 그 수능 강사들이 있어요. 1타는 아니고 1타. 1타야? 예. 그런데 어머 그 사람 넘어가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어머 그 사람들 인터뷰하거나 그 사람들이 강의하는 모습을 잠깐 들었는데요. 목이 갔어요. 목이 쉬었더라고요. 목이 수면하고 맑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만큼 목을 써서 이렇구나 하면서 어쨌거나 목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하루에 8시간 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한 한 목에 힘을 안 주고 마이크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한 2번, 3번까지는 6시간 강의하면 말이 안 나오고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요. 그 나머지 2시간을. 근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또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많이 그 학생들을 수업에 많이 참여하는 걸로 유도하면서 오히려 강사나 이런 분들이 말을 적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 하니까 8시간, 10시간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잠깐 얘기했습니다. 정병원 선생님, 어떻게 강의하실 기회가 있나요? 저는 강의를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온라인에서 처음 해보거든요.
보니까 발이 막히고 그다음에 엉뚱한 얘기가 튀어나오고 그런 현상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선생님 덕분에 저도 이왕이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수월하게 안 되네요. 그리고 그러면 저 밖에서 일어나서 잠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하다 보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서러운데 안 읽어보고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좀 느끼지 않느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자료를 한 번씩 직접 보고 읽어보고 얘기도 해보고 좋은 점을 예측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조금 실수가 많은 편입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많은 훈련을 통해서 좀 실수를 적게 해 나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훈 선생님 지난주에 손님박씨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경희 선생님. 네. 어떻게 강의하시면서 많이 불편하셨던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의하면서 불편한 것들은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불편한 것들은 크게 없었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목소리 있잖아요. 그게 제가 제 자체가 목소리가 좀 커갖고 목소리가 커갖고 이 강의를 하면은 이렇게 크게 소리가 크게 나와요. 크게 나오니까 처음으로 한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얼마 전에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 여자분한테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자기가 귀가 따갑대. 그래서 그러면은 앞에 앉지 마시고 뒤에 앉으면 어떨까요? 좀 덜하겠어요 이랬거든요. 그때 뭐 다른 말은 못하고 그래서 근데 자기는 앞이 좋대요. 그러니까 앞에 앉는데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크니까 목소리 좀 크니까 좀 미안해 목소리 안 크죠? 그 강사한테 목소리 크단 말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말투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목소리가 이야기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투가 정상되고 이제 그 억양과 이런 건 억양 같은 거는 조금 많이 고쳤는데 말투나 정상적 말투가 천성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하기 힘드니까 어쨌든 제가 목소리를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그렇게 하는데 팁을 주면 말투가 좀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부드러운 말투가 아니잖아요. 말투가 좀 여자들은 조금 부드럽게 나가야 되는데 제 말투가 좀 부드럽게 안 나가고 무뚝뚝하게 이렇게 나가요. 부드러운데요. 부드럽습니다. 아니에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드럽는데요. 그러니까 좀 뾰족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뾰족할지 몰라도 이제 제 감정에서 할 때는 마이크를 좀 조절을 해요. 베이스를 넣어달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 마이크 사용 안 해요. 마이크 사용 안 하고 그냥 마이크 사용하면 더 크러지니까 마이크 웬만하면 사용 안 하고 그리고 지금은 뭐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마이크 엊그제도 뭐한 30명 되는데도 하는데도 마이크 없이 했는데도 목소리가 이렇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뭐냐면 그게 안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목이 하셔야 안 되냐면 좋죠. 공간이 작거나 사람 수가 적어도 마이크를 무조건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 훈련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좀 전에 저기 다정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마이크 장비가 좋으면 목소리가 부드러워져요. 근데 마이크 없이 내가 성량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전달을 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뾰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장비를 쓰는 훈련. 그리고 이제 뭐에서 나중에 확실히 달라지냐면 녹음된 거나 방송된 걸 들으면 완전히 달라요. 맞아. 나는 크다고 생각하고 앞에 사람은 불편한데 뒤에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실제는. 근데 나는 앞에 사람이 크다 그러니까
보니까 최대한 그리고 어떤 때는 훈련을 위해서라도 자꾸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이크, 제가 마이크 목소리랑 평상시 목소리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이 얼마 없을 때는 좀 마이크 사용하기가 또 그래서 마이크를 아니, 사용해야 돼요. 자꾸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만나는 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아니고 연령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꼭 써주셔야 상대도 좋고 나도 좋아요. 네, 그리고 강의 시작부터 끝까지 고르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되는데 결국은 뒤에 가면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꾸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목소리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강의를 하고 나면은요, 온몸에서 열이 나요. 열이 나고 손이, 어제도 강의하고 딱 했는데 악수를 했는데요, 손이 뜨거우니까 놀리시더라고. 아우, 제가 원래 열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랬거든요. 하고 나면은 이제 열이 나요. 근데 조금 지나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뭐 건강하고 상관없는 거겠죠. 그 정상적인 작품. 예, 정상적인 거 특히 왜냐면 남 앞에 서가지고 네네. 그때는 올려줘야 상대방 숫자나 이 규모, 시간 이거를 내가 감당을 해줄 수 있으니까 사실은 끌어올려서 쓰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러니까 이거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근데 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뭐 이거 고쳐 건강상 고치고 뭐 그럴 거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누구나 그래. 예. 목소리 마이크 끄져 있습니다. 백남신 선생님, 교장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백남신 교장 선생님도 교직에 있었으면 강의를 많이 하셨을 텐데, 강의하시면서 강사들의 직업병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맨 앞에 왼쪽에 네. 네. 들어오시자마자 질문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세팅이 이틀을 안 쓰는 거라고 생소하네. 오늘 주제는 이제 강사들이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직업병처럼 생길 수 있는 불편한 거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현직에 있을 때 강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현직에서는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수업이죠, 뭐. 네, 수업은 또 수업하셨을 때 다르죠. 뭐 불편하셨던 거 있으세요? 신체적으로? 신체적으로야 뭐 불편한 것은 없었죠. 실질적으로. 네. 그럼 일단 없으신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목소리. 그러니까 강의 시간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우리가 목소리를 어떻게 잘 관리해서 계속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장시간 서 있다 보니까 하지 쪽에 그런 어떤 다리가 붓거나 또 심하면 뭐 하지 정맥류 뭐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죠. 또 목을 많이 사용하면 성대 결절, 또 성대 소리, 뭐 용정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오늘은 말씀 나누면은, 일단은 우리가 강사분들이 옆에 이제 물컵을 놓고 먹잖아요. 물컵을 놓고 물을 중간중간 마셔요. 그래서 이 목에도 건조하면 안 좋다고요. 건조하면. 요새는 물컵은 거의 없고 생수병 거의 꼭 주더라고요. 생수를 주는 데는 좋은 그런 훌륭한 그 강의장이네요. 저는 물을 안 줘요. 제가 가서 이제 물을 떠다가 먹고 이러는데, 근데 뭐 저는 주면 먹고 안 주면 제가 준비를 하는데, 어떤 강사들은 그 부분을 또 태클 걸더라고.
이런 강의하러 왔는데 이렇게 준비가 소홀하다고 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일단은 수분 공급하는 게 중요해요. 강의 중에 수분 공급하는 것이 그 목소리에 많은 영향을 주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강사가 내가 직업이다 이런 사람은 평상시에 말을 좀 아끼는 게 중요하죠. 말을 안 하는 거. 그래서 목소리를 목을 쉬는 거, 휴식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휴식을 주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가능한 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악을 써요. 왜냐면 뒷사람 따라서 내 목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마이크를 사용하고 톤을 좀 낮추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잠잘 때 목에 스카프를 매라고 그래요. 목을 보호하는 사람에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목을 스트레칭. 그래서 목에 약간의 운동 같은 것도 이런 어떤 우리가 발성하는데 좋다고 하고요. 또 발성 훈련을 할 때 복식으로 배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소리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목에도 힘을 주지 말라고요. 힘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가장 모든 운동을 할 때도 힘을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목에도 힘을 주면은 안 된다고요. 그리고 또 목에 좋은 여러 가지 차가 있어요. 뭐 꿀차라든가 생강차 뭐 이런 것들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건조하지 않게 하고 휴식하는 거. 이게 가장 그리고 목의 스트레칭 이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무리하게 일정을 짜면 안 되죠. 강사 일정을.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당히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하지 부분의 건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젊은 날에 좀 사실 하지가 붓는 편이에요. 붓는 편이라서 이제는 탄력 스타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혈액순환을 보면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잖아요. 심장에서는 혈액을 쏟아내요. 짜고 이완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그 동맥은 맥박이 뜨잖아요. 그러면서 혈관에서 척추가 이완이 일어나서 피를 막 밀어내요. 근데 정맥은 그런 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중력을 거슬러서 땅바닥에서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심장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의 그런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장시간. 그래서 항상 저는 강의할 때 다리를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저는 다리를 움직여요. 다리를 구부려요. 중간중간에 다리를 구부려주고 제가 걸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무대에서 걸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걸으면서 많이 움직이려고 해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집중하도록 이게 모르겠어요. 시선이 흩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움직임이 있는 것들이 그분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하지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압박 스트레칭도 있고 서 있을 때 아까 짝다리식으로 한쪽에 체중을 조금 두고 다른 쪽에는 가볍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장시간 서 있지 말고 움직여라 서서 뭐 이런 것들 또 제가 뭐 빠뜨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 평상시에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하지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 대표님 뭐 빠진 게 있을까요? 조금 크게 빠진 건 아니고 그냥 그냥 잡다하게 떠들 거는 조금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아까 조경혜님 이야기한 거 보면 체온 올라갈 때 준비할 때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체온이 올라가면 분위기 좋을 때하고 안 좋을 때 그 반응하는 게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분위기 좋을 때는 이게 텐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 뭐랄까 과잉 행동 이게 나올 수가 있고 체온이 올라가면 또 하나는 문제가 되는 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약간 뭐랄까 그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이 케이스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럴 때 이거를 체온이 올라가면 사람이 감정하고 헷갈려요. 주로 고혈압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내가 화가 난 게 아닌데 체온이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감정이 격하다고 생각하고 말을 격하게 뱉어버리면 감사한테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온 올라가는 건 좋은데 감정을 분리하는 거 이거는 확실하게 조심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부추길 수 있는 게 그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간혹 거기서 음료를 물하고 같이 캔커피나 다른 걸 함께 줄 때가 있어요. 또는 강의 전에 그쪽에 이제 그 기관장이나 이쪽에 불러갖고 같이 차를 마시는 자리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고 강연이나 강의 들어간 경우인데 그때 커피를 마시고 들어가서 하다가 텐션 올라가고 체온 올라가면 그러면 그때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나는 특별한 거 없었는데 그냥 그쪽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여기 이제 정신건강을 위해 관련 있는 거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 쓰실 때 형편이 되는 한 순위를 무선 핀 마이크 있잖아요. 네. 무선 핀 마이크를 1순위로 쓰시는 거 특히 강의 시간이 길다든가 또 특히 자리를 옮겨 다니는 거 있잖아요. 움직일 때 이때는 무선 핀 마이크가 제일 최고 좋고 아무리 무선 마이크라고 해도 그래도 장시간 강의를 하면 팔이 여기가 아파요. 팔꿈치나 여기가 아파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힘을 대신하는 건데 팔꿈치를 몸에다 붙이면 그러면 확 줄어요. 그 팔 부상감이. 근데 보통 이제 하고 막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떨어지면 긴 시간 버티면 팔도 아프거든요. 핀마이크 때문에 상관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팔꿈치를 붙이고 강의를 진행하면 괜찮고 근데 이제 핀마이크 쓰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면 손 줄 곳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드마카나 아니면 연필이라도 손에다 쥐는 거 가벼운 걸 이렇게 살짝 쥐고 있으면 손 처리가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조금 있는 거. 그리고 그 강의 초년생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쪽에서 드물게 하는 게 실수인데 그 수면 시간 조절이라든가 이게 패턴이 계속 바뀌니까 움직이면 그래서 수면 조절을 잘못해갖고 시간을 특히 그 교참 강의 이럴 때 시간을 갖다가 허겁지겁 하는 경우에 또는 이동 시간이 밤에 주의할 때 그 밤에 우리가 네이버 지도나 뭐 이런 데서 시간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아침하고 시간이 같아요, 달라요? 이동 시간이 달라져요. 그거를 생각 못하고 아침 강의인데 밤중에 이거를 입력을 해보고 몇 시간짜리니 그러고 시간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아침에 그 일찍 좀 미리 도착해야 되는데 닥쳐서 도착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 항상 신경 쓰고 알람을 잘 쓰는 거 쉬는 시간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일어나는 거 미리 저기 준비하는 거 이렇게 알람을 잘 써주면 스트레스를 엄청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람을 완전히 그냥 겁먹든 그런 거 중요한 거 같고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하루 종일 이제 강의할 때 그 감상하는 요령이나 이런 거 따로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은 뭐 내가 뭐 저기 물 나오는 거 정수기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챙길 수 있으면 내가 챙기는 게 좋죠. 뭐 근데 그런 거 아닐 때는 부탁해도 사실 어지간한 무슨 큰 소리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탁해갖고 물은 근데 괜히 체면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없잖아요. 그럼 진짜로 아까 몇몇 분 이야기해 주셨는데 나중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그렇게 되니까 물은 확실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밤에 잘 때 아까 그 스카프 이야기 하셨는데 항상 저는 이걸 가지고 다녀요. 목도시 이거를 항상 갖고 다니고 밖에서 자고 다음날 밤에 또 그러면 무조건 이걸 껴요. 또는 이제 갈 때 상태가 안 좋거나 돌아올 때 이럴 때 무조건 끼고 있어요. 운전할 때. 근데 되게 도움이 되고 뜻밖의 도움이 많이 되는 게 그게 마스크예요.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있으면 밤이 할 때가 아니고 밤이 할 때가 아니고 마스크 끼고 밤에 자잖아요. 그럼 바깥에 이제 습도 같은 데나 이런 데가 공기 흐름이
저는 사실 목토시나 뭐 그런 거보다 마스크 더 먹은 것 같아요, 훨씬. 네, 그래서 그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의 효과가 왜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그 코끝의 여 앞부분에 바깥 공기 온도하고 그 다음에 코 안쪽의 온도, 그 다음에 그 코쪽이나 요 구강 건조 있잖아요. 이거를 마스크 쓰면 거의 막아져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 온도가 안 좋아갖고 안 좋은 컨디션으로 아침에 시작하고 이거는 사실 실내잖아요. 나도 부담 가고 그러니까 마스크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거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식사가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저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과정으로 하는 교육 이런 거에서는 식사가 잘 되죠. 근데 이제 멀리 이동하고 계속 움직이면서 하는 강연 막 이런 거에서는 저쪽에서는 식사 시간 끝나면 강의를 시작하는 이런 자리들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데 나는 그 시간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래서 미리 도착하고 뭐 이렇게 여유 있고 뭐 같이 식사하고 시작하고 이러면 몰라도 강의 전 식사 양은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식사를 넉넉히 하고 맛있는 거 나왔다 그래갖고 넉넉하게 하고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짧은 강의 때는 괜찮은데 길어지면 부담이 엄청나게 와요. 실제로 그리고 소리도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관리 잘하고 차에다가 약간 뭐 이렇게 땜빵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싣고 다니기도 하고 해봤는데 그건 저는 되게 숙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인지 조금 그 위장장애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앵먹었던 시기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거 있었고 그 외에는 뭐 근데 아까 그 강의가 막 그 뭐랄까 금액이 진짜 낮은 거를 상대방이 막 저기 했던 뭐 그런 일정이 있다면 몰라도 금액은 높은데 상대방이 저기 하면 이동 시간만 어지간하면 사실 그 유혹을 떨어버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금 내가 열심히 가서 그래갖고 앞뒤로 뛰면 몇십만 원이 저희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많이 망가지고 사실 2010년에 제가 쓰러졌던 거 그거는 바로 그런 일정을 무리하게 욕심내다가 이제 두고두고 이렇게 후회하는 일이 생겼으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 아까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로 건강이 진짜 중요한데 근데 그 돈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확실히 이제 저기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움직이면서 강의하는 건 몸에도 저리 좋긴 한데 저는 저 면에서도 좋더라고요. 그 사각지대가 줄어들잖아요. 학생들 그 청중들이 되게 일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그재그인 경우는 드물고 근데 이동을 하면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들이 다 보이니까 딱 정면에서 보면 안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서 자기 볼일 보는 경우 있어요. 우리 학교 수업할 때 하는 거 앞사람 등 뒤에서 폰 보고 뭐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면 그거를 파악해갖고 전체 분위기 파악하고 맞춰서 대응하는 거 그 면에서도 확실히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얼른 떠오르는 거죠.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말을 시작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마스크 쓰는 것도 저는 생각 못 했는데, 왜냐면 습도 조절.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내뱉는 공기는 습한 공기예요. 근데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거는, 습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건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쓴 습도를 그냥 다시 호흡하는 거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하는 거. 새로운 거 있으면요. 그리고 이제 성대에 안 좋은 게 그 야식을 하는 게 안 좋고요. 야식을 하게 되면 이제는 소화된 상태에서 주무시지 않으면 위장이 역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대에 많은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그래요. 아까 까먹었는데 그래서 가능한 한 야식 그리고 저기 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 전에는 좀 소량의 식사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그 하지 근력 강화에서는 비만하면 절대로 안 되죠. 무릎이라든가 발목 이런 데 무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물론 이제는 특징적인 것도 있지만 광범위하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강의 습관을 가지고 지키면은 강사 역할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예, 좀 특징적인 것도 있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다 되어갔어요. 50분인데 한 5분 더 얘기해도 될까요? 이 대표님? 마이크 꺼져 있어요. 제가 실수하면 들어와서 꼭 보세요. 예. 괜찮죠? 예, 예. 네. 시간, 예, 예,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남은 시간을 공인수 원장님 뭐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1분 드리겠습니다. 1분밖에 안 주면 할 말이 없어요. 10분은 줘야 돼. 아니 그냥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다리 많이 붓고 많이 서 있는 특히 여성분들 많이 그러니까요. 다리 펌핑 운동하는 거 아까 그 동영상에도 나왔었잖아요. 그거 좀 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보다 보니까 그게 내용 중에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보 그냥 보시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외분 뭐 추가하실 분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별 말씀이 없으신가 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요 시간 이렇게 끝내고요. 정리돼서 제가 그룹이라든가 오픈 채팅방에 남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후에 강의 시간이 있으니까 또 그 그룹에 참여하시고 이후 수업이 있으니까요. 나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유 대표님이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월요 건강교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영상 주세요. 앉아요. 끄락하는 데다 안녕하세요, 조은지 원장님. 클로버 노트 끄락하는 데다 아직 안 보고 계시죠? 떴어요. 글쎄요. 잘하시는데. 다 끝난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9시부터